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과 아들 이란성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현재 9년차 부부로 싸울 때는 왼수 같아도 결정적일 때는 내 편인 터라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도 다른 사연 속 나쁜 남편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인간은 아닌데, 만약 저희 남편도 자기 식구만 챙기고 저를 뒷전으로 했다면 저도 여기에 이혼 사연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보다 3살 아래인 신우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신우는 일찍이 그 집구석의 애물단지로 문제가 가장 많은데, 막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기다리던 딸이라 그런 건지 시부모님은 신우일이라면 거절할 줄을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인 남편한테는 어릴 때부터 장남이고 또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무척이나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 엄한 잣대는 딸한테는 차마 적용할 수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딸은 그저 어화동둥 우리 공주 하며 떠받들기만 하신 모양이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남편과 신우는 7살 차이가 납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다는데, 제가 듣기로 첫째인 남편은 쉽게 임신하고 출산한 반면 신우는 갖기까지 두 분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중간에 무려 3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겨우 얻은 딸이 신우였는데,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두 분은 신우를 손에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오기야 금이야 하며 키우셨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는데, 그렇게 귀하게 자란 신우는 누가 봐도 싸가지가 없고 예의와 매너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천하의 날라리로 컸어요. 게다가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자기는 힘들게 노력하는 건 질색이고 남들 갖고 있는 건 전부 가져야 직성이 풀렸는데, 그래서 시부모님은 늘 경제적으로 힘드셨죠. 시아버님은 버스 운전기사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집에서는 가끔 부업과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소일거리를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시댁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어릴 때 그래도 우리 집 정도면 가난한 건 아니라 살아온 기억까진 없었다고 했는데, 가난이라는 것도 결국엔 상대적인 거니 남편과 달리 신우는 자기 집이 늘 가난해 살아왔던 기억만 있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내 친구들 다 땡땡땡땡 청바지 입는데 나만 없었어. 엄마가 무슨 청바지가 10만 원이 넘냐고 안 사줬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결혼 허락을 받고 한참 예비시댁을 왕래하고 다닐 때라 똑똑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 앞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참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래서 결국엔 너도 그놈의 청바지 사서 입었잖아. 너만 없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너 그건 기억이 안 나? 그때 엄마가 너 땡땡땡땡 청바지 사주려고 생활비까지 줄였는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하지. 아, 구질구질해. 무슨 청바지가 사주려고 생활비를 줄여. 청바지가 몇백만 원 해? 고작 13만 원이었는데. 아무튼 나는 그런 게 살아왔다고. 옛날 얘기잖아. 나는 뭐 말도 못해? 학생이 교복 입는데 13만 원 하는 청바지가 왜 필요해? 하여간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눈만 못 봐서 나랑 얘 아빠가 힘들었어. 너희 놈의 기집애 시집 가기 전에 그거 다 갚고 가. 또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갚긴 뭘 갚아.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해줬다고. 우리 집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반의 반도 못 해줬어. 아니온 그만 못해? 새언니 될 사람도 있는데 말 좀 예쁘게 해. 아이씨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오빠가 결혼하지 내가 결혼해? 언니가 한번 말해봐요. 나 때문에 우리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예요? 딱 까놓고 저랑 상관없이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잖아요. 오빠는 왜 괜히 안 가던 가을을 잡고 난리야. 안 어울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나는 너 때문에라도 장가 가면 집에 안 올 거야.
오지 마. 누가 오래? 나도 잔소리꾼 꼰대 같은 오빠 없으면 너무 좋지. 언니, 내가 다른 건 하나도 안 고마운데 우리 오빠 데려가는 건 고마워요. 봐서 알겠지만 우린 별로 사이 좋은 남매도 아니고 엄청 안 맞거든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가? 대화가 안 통해. 언니랑은 괜찮아요? 신기하다. 신우는요,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자기한테 명품 가방 하나 선물로 해주지 않았다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제가 준비해야 할 레다니스트에 신우 명품 가방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해 바로 잘라버렸는데 남편도 그 리스트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로 신우와는 결혼 전부터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건 병적으로 싫어했던 신우는 문제의 인물을 집에서 보낼 수 있어 좋다며 그거 하나만 저한테 고맙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정말 그 말을 면전에서 듣고 어이도 없고 황당했는데 저는 원래 싫은 사람과는 말을 잘 안 섞고 상종도 하지 않는 주의라 신우를 무시했어요. 어차피 신우 말처럼 신우가 싸가지가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때까진 신우가 모범생이든 반란까지 날라리든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였는데요. 신우도 결국엔 제 시가족이라 저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 거의 5년 정도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신우는 네일샵도 하나 차려서 말아먹고 카페도 하나 차렸다가 망하는 등 계속해서 자기 부모 등골을 야무지게 쪽쪽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 탓에 시댁은 변변한 노후 자금도 없이 늘 궁핍한 생활을 하셔야만 했죠.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댁의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던 게 있어 결혼 후에도 그건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만 했는데 제 기준엔 50만 원도 큰 돈이라 그 돈이 신우 때문에 밑 빠진 동에 물 붓는 것처럼 되는 게 은근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언감생심 돈 버는 며느리도 생겼으니 50만 원씩 받던 용돈을 80만 원 정도 올려받고 싶어 하셨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초장부터 철벽을 쳤죠. 저희 친정에는 10원 한 장 드리지 않는데 시댁에만 월 80만 원씩 드리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친정에도 똑같이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 그만큼 저희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올려드릴 수 없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 되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때 대신 남편이 드리던 50만 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맞벌이일 때 한 말이라 저는 2년 뒤 그 말을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2년 만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하필 쌍둥이라 저는 임신 기간도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아유 유난이다. 하나나 둘이나 똑같지. 너는 왜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니? 너만 애 가져봤어? 나도 다 해봤다. 유난 떨 것 없으니까 엄살 좀 그만 피워. 라고 하시는데 그땐 정말 어찌나 서러운지 잘 울지 않는 성격인데도 호르몬 때문인지 펑펑 울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핏줄을 둘이나 잉태한 며느리인데 너무하다 싶었죠. 그러니 매달 드리는 그 50만 원도 참 아까웠는데요. 그래도 제 입으로 뱉은 약속에 있으니 저도 입을 꼭 닫았어요. 대신 저는 친정 엄마가 있어 나름 도움을 많이 받아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는데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유일한 외동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뿐인 딸이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했으니 친정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원래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너무 좋아 아이 생각은 없이 두 사람만 즐겁게 살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분 다 늦은 나이에 마음이 바뀌었고 서둘러 아이를 갖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효녀였다며 엄마 아빠 마음고생시키지 않고 바로 찾아왔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딸이 당신도 겪어보지 못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처음엔 저보다도 더 놀라워하며 저의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세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친정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며 저를 많이 챙기셨죠. 이렇듯 저희 임신은 양가에서 상반되는 온도차를 보였는데, 그 온도차는 아이들이 태어나도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쌍둥이를 낳고 어쩔 수 없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쌍둥이면 2배 정도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쌍둥이는요 진짜 10배는 더 힘들거든요. 하나 깨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깨고, 하나 먹이고 있으면 자기도 배고프다고 울고, 엄마인 제 몸은 하나인데 엄마 찾는 아이는 둘이니 그땐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았어요. 솔직히 아이들 예쁜 모습에 행복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 둘을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을까 늘 효율성을 고민하는 초보 엄마였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게 가장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었는데 저는 힘들다고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운하다면 서운한 일이, 시댁은 정말이지 제가 쌍둥이 키울 때 도움이라고는 전혀 줄 생각이 없으셨는데, 당신 말로는 시댁에 부르지 않은 것이 저를 도와준 거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매번 친정엄마 손을 빌리는 것도 죄송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보다 나이도 많다 보니 가끔은 시어머니 손을 빌리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바쁘신가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제발 당신한테 전화 좀 못하게 하라고 남편한테 한 소리 하셨대요. 걔는 말이다, 내가 쌍둥이 낳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남의 손을 빌려 애를 키우려고 한다니? 회사까지 그만뒀으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엄한 나한테 불똥을 튀기려고 해? 좌우간 너는 네 마누라한테 나 요즘 바쁘고 힘드니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해.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순수해요. 중간에서 알아서 처신을 잘 해야 하는 건데, 저 말을 곧이곧대로 저한테 전달을 했으니 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했을 리가 없지 않냐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듯 말했는데, 저는 두 눈을 부라리며 기분 나쁜 표를 다 냈어요. 그리고 그럼 왜 우리 엄마만 나랑 우리 애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데? 우리 엄마 손목 두 쪽 다 나가서 한의원 다녀. 주말이면 침 맞으러 다니는데 내가 안 미안해? 가끔은 시어머니한테 도움받고 싶지. 쌍둥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자기 엄마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남이야? 당신 손주 손녀잖아. 나 도와달라고 전화한 거 맞고 기분 엄청 더러워. 라고 거의 짐승이 울부짖는 듯 말했는데,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진심을 알게 된 남편은 중간에서 고장난 로봇처럼 눈알말 굴리고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런 남편도 참 꼴보기 싫었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있나. 이 애들이 우리 집안 성을 따르는 핏줄이 아니고 남편이랑 남편 집안 성을 따르는 핏줄인데 어떻게 이렇게나 무신경할 수가 있나. 무지막지하게 서운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지 않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그게 진짜 편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지 않아도 죄책감 같은 거 들지 않아 너무 좋았죠. 오죽하면 제 주변에 같은 또래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그 점을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느꼈던 서러움이 이렇게 반전이 되어 저에게 득으로 돌아올 줄 몰랐는데, 이래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나 봐요. 그렇다고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무조건 차단하고 안 받는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시면 제 기분에 따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었어요. 뭐 급한 일이면 당신 아들한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입장이 바뀌어 남편한테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 순수한 남자는 저한테 고스란히 전에 부부싸움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구차한 변명이나 거짓말 같은 걸 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지난번 서운한 일도 있고 나는 상황 봐서 어머니 전화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받기도 할 거라 말을 했거든요.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 싫어서 전화 안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며느리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언짢은 기색을 보였고 이러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거라며 저는 그날 남편과 말다툼을 시작해 서로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 남편이 한 이틀 정도 삐쳐서는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밥도 주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더러 치사하다 하는 거 있죠. 저는요, 마누라 때문에 삐쳤는데 마누라가 차린 밥을 먹겠나 싶어 순수하게 밥을 안 한 것뿐이었는데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 밥 안 챙기니 너무 편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하긴 저희 남편이 약간 집밥에 집착하는 사람인데 밥 때문인지 남편은 금방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저더러 자기는 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고부 사이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기가 빠지기로 한 거라고 공색한 변명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이미 그 속을 빤히 다 알았는데 굳이 매일 얼굴 봐야 하는 남편 자존심 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 사건을 넘겼는데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긴 했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당신 엄마랑 정말 심각하게 싸워서 다시는 시댁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해도 자기는 그때 잘 생각해서 대처해. 지금처럼 어설프게 효자 노릇하면 마누라 없는 줄 아는 게 좋을 거야. 그때는 뭐 다시 어머니 아들로만 사는 건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남편이 그때 제 말이 진짜 무서웠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비슷한 말들을 전에도 종종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남편한테 나중에 늙어서 누구랑 살 거냐, 누가 해주는 밥을 더 많이 먹겠냐,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독박 육아를 하고 있겠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죠. 제 기억에 쌍둥이 돌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그때 애 아빠면서 아빠 노릇을 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을 때였어요. 애 보느라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자꾸만 친구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하고 회식을 하면 꼭 참석하는 등 개인 플레이를 자꾸만 해서 가뜩이나 힘들어서 사악해진 저를 더 난폭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런 말로 협박을 종종 했었더랬죠. 그런데 저 말이 생각해보니 고부 갈등에도 해당되는 말이었고 저는 저 말을 끝으로 남편에게 2번의 기회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게 꽤나 효과가 있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제 흉을 보거나 제가 전화도 잘 안 받고 시댁에도 잘 오지 않아 서운하다 노래를 부르시면 곧장 그러게 나영이한테 진작 좀 잘하지. 엄마 발등 엄마가 찍은 거야. 나영이가 힘들 때 엄마가 먼저 도와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 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기특하게 느껴졌죠. 그때는 남편이 웬일로 엄마 말을 잘 듣는 큰아들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잘 키운 덕에 저는 자유를 얻었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전화해 며느리 뒷담화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사는 딸은 자꾸만 돈 사고치고 하나 있는 며느리는 자기를 신경도 쓰지 않으니 자기 딴에는 심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까지도 자기 편을 들지 않으니 속이 상하신 것 같았는데 그러게 저한테 진작에 잘해주시지. 저는 은근 시어머니가 후회하길 바랬어요. 또한 그때 신우라도 정신을 좀 차렸다면 시어머니가 저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는데요. 신우는 정말이지 포기를 모르는지 계속 부모 돈으로
새로운 일을 벌리기 바빴어요. 마지막엔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을 한 100번 한 끝에 3천만 원을 빌려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다 했는데 그것도 뭐 예상대로 폭삭 망해버렸죠. 그도 그럴 게 돈은 돈대로 빌려놓고 그 돈을 자기 옷 사고 백 사고 사진 찍는다고 5성급 호텔만 골라다니고 했으니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었는데 결국 시부모님은 잘못 키운 딸 자식 때문에 집담보로 빚까지 지게 되셨어요. 만약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 아닌 제 동생이었다면 저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 한이 있어도 부모 등에 빨대 꽂지 못하게 했을 텐데 제 자식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자기 딸을 위해 무리를 하신다는데 나서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 처참했는데요. 결국 시어머니는 용돈을 6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사정을 하시더군요. 나도 어지간하면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쩌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갈 돈은 늘어만 가는데 조금만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그 부탁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다음 달부터는 60만 원씩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대신 어버이날, 명절 이런 날은 따로 챙기지 않기로 했는데 저는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하고 넘기려 했죠. 그러면서 제 안에서도 신우에 대한 불만과 짜증이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신우는 다시 보험 설계사를 하겠다고 설치더니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집에 데려왔더군요. 무슨 연애를 1년도 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정신이냐고 말렸어요.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해도 힘든 게 결혼인데 신우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결혼이냐고 그러다 정말 인생 망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신우를 가족처럼 생각해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신우는 저한테 귀찮다는 듯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고 자기가 혼전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얼굴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참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신우는 다시 하게 된 보험 설계사 일도 너무 빡세다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신우는 같은 여자가 봐도 참 대단한 여자였는데 저도 딸이 있지만 행여 저희 딸이 고모를 닮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남자집에서 자기 아들이 속도 위반한 게 들키면 너무 창피하고 개망신이라고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대요. 신우 말로는 예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라 그럼 보여지는 것에 엄청 예민하다고 했는데 그리하여 신우는 번갯불에 콩이라도 후딱 구워 먹듯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저는 설마 신우 결혼 자금 때문에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돈 얘기를 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시부모님이 딸 자식 결혼시킬 돈이 없다며 저희더러 5천을 내놓으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도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지금도 그때 느꼈던 황당함을 잊지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너 결혼할 때 5천 해줬잖아. 그러니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그 5천 다시 돌려줘라. 정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상견례 때 양가 똑같이 5천씩 해주셔서 저희가 그 1억으로 집을 구해 대출 조금 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마치 그 돈을 잠깐 빌려주기로 한 것처럼 다시 달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었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뭐가 이상하냐고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계속 돈 거리셨는데요. 당신 딸 배 나오기 전에 얼른 드레스 입어야 한다고 어찌나 사람을 들들 볶는지. 나중엔 죄송한 말이지만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다니까요. 막말로 저희도 외벌이에 쌍둥이 키우고 집 대출금까지 내고 있는데 그런 큰돈을 해줄 능력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5억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동생 결혼자금으로 못 해주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5천은 체감상 5억 이상의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하고 남편도 무리라고 300만 원 정도 축의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시부모님이랑
정말 크게 언성을 높이며 싸워야 했어요. 다시는 보내 안 보내, 나중에 당신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말라는 등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저희도 물러서지 않았죠. 막말로 제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우 결혼시키는데 저희 집 기둥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하여 그때는 시부모님에게 제인이 되어 자유를 얻었는데요. 마음은 좀 찝찝했어도 시댁에 대한 의무들이 모두 사라져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약이 오르는 부분이었을 텐데 2달을 채우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신우 결혼 자금은 해결했다며 같이 신우 결혼 준비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저도 그때는 모른 척 넘어갔죠. 어른이 먼저 체면까지 굽어가며 다가오시는데 아랫사람인 며느리가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우는 남들 못지않게까진 아니더라도 남들이 하는 수준 정도는 준비해서 거의 3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개인적으로 과정은 좀 얼렁뚱땅이긴 했지만 신우 입장에서는 땡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서방님이 직업도 나름 괜찮고 시댁 형편도 저희 시댁, 즉 신우의 친정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았는데 신우 뱃속에 있는 조카가 엄마한테는 보배나 다름이 없었죠. 그게 아니라면 신우가 어디 가서 그런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겠나. 서방님 입장에서는 똥밟은 꼴일지언정 집안의 근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가 저도 그렇게 시댁도 가장 평화로울 때였어요. 저는 그 즈음 조금 빠르긴 했어도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한결 편해질 때였는데 시간만 맞으면 어떡하든 일을 하려고 알아보곤 했어요. 아무래도 외벌이로 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남편도 은근 제가 재취업을 하길 바라는 눈치였죠. 그래서 우리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기회만 되면 돈을 벌자 하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곤 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애들이 어리고 어린이집에서 집에 오는 시간이 3시라 제 편의를 봐줄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전 시간 파트타임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형식 같은 일은 많지 않더라도 길을 쓰고 찾아서 했는데 그게 그래도 반찬값이 남편 교통비다 조금은 저희 집에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때는 정말로 취업을 해야 하니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하자 싶어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는데 저는 전부터 미장 기능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일단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돈도 제법 버는데 언젠가는 내 집을 내가 직접 짓고 싶다는 꿈이 있어 미장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렴한 폐가 같은 게 있다면 사서 직접 고치고 나중에 노후를 남편과 그곳에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꿈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 쌍둥이가 어리니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아무튼 그런저런 생각이 있다 보니 저는 나름 시간을 쪼개 열심히 살았는데 신우가 아이를 출산하고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자기 애지만 애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루가 다르게 전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징징거렸거든요. 뭐 자기 딴에는 좀 도와달라고 전화하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저는 독박 육아했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자격증 공부하느라 어렵다.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찬스 써라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어려워서 말도 꺼내기 힘들고 친정엄마, 즉 제 시어머니는 하루하고 나가 떨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저는 미안하다고 말을 싹둑 잘라먹었어요. 그 탓에 신우가 또 저에 대한 불만이 넘쳐났는데 어쩔 수 없죠. 지는 뭐 제가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 때 고문 노릇한 적 있나요? 그래서 욕먹을 각오나 하고 나 몰라라 했는데 그러기를 몇 달 후 시아버님 생신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몰라보게 안색이 좋지 않은 신우를 보게 되었는데 신우는 딸이 아닌 아들이라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조카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굴 닮았는지 태어날 때부터 4kg가 훌쩍 넘어 신생아실에서도 가장 돋보이던 우량아였는데 먹성도 좋고 또 고집도 세서 신우를 힘들게 하나 보더군요. 그러니 일은 그만뒀지만
개인적인 시간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모양이었는데요. 시조카는 한시라도 바닥에 내려놓으면 자지러지게 뒤로 넘어간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실제로 보니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시조카는 낯을 심하게 가려 자기 엄마만 찾았는데 신우가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듯 엄마 엄마 하며 제대로 발음도 못하면서 그렇게 신우만 찾았더랬죠. 그러니 그런 막내딸을 보며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사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셨는데요. 그러자 신우는 그날 돌아가서 부부싸움을 대판했나 보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자기 남편 불편하게 했냐고 버럭버럭 한 모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가슴을 치며 저한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가 조금 불쌍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처음으로 신우 편을 들어봤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이 좋았는지 웬일로 저한테 사과를 하시기도 하더군요. 내가 있잖아. 너 힘들 때 모른 척해서 미안했다. 너는 그래도 친정엄마가 있으니까 나까지 보태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딸 힘들 거 보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싶네. 미안했다. 지금이라도 애들 맡기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봐줄 테니까. 라고 하셨는데 기분이 살짝 이상했어요. 이렇게 사과받을 줄 몰랐는데 제가 신우 덕을 보게 될 줄은 더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자기 엄마한테 제 얘기를 전해들은 신우는 저한테 자기를 대변해줘서 고마웠다고 전화하며 전에는 하지도 않던 알랑방귀를 뀌었는데 신우 속도 뭐 새까맸어요. 저한테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돌은 되지 않았어도 어린이집 영화반이라도 넣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요. 신우가 하는 말이 그건 자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새 돌까지는 신우 보고 애를 키우라고 했답니다. 애는 엄마가 봐야 한다고 세상이 흉흉하니까 유치원 가기 전까지 가정부육을 하라고 했대요. 그럼 도와라도 줘야 할 텐데 신우의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럴 마음은 없어 보였는데 신우는 아쉬운 대로 자기 엄마한테만 도와달라고 징징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시터를 쓰라고 나름 신경 써서 조언을 했는데 제 친구들도 하루에 4-5시간 시터를 쓰면서 힘든 시간을 넘긴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터는 어차피 집으로 오는 거라 신우의 시댁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시터랑 같이 애를 보면 신우도 숨 돌릴 시간이 있을 테니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언니,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요. 시터 월급이 얼만 줄 알아요? 2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무슨 회사원이라니까? 그런 돈을 어떻게 쓰냐고요? 라고 저한테 짜증을 냈는데요. 저라고 시터 월급이 그 정도라는 걸 몰랐겠어요? 저 역시 쌍둥이라 시터를 써볼까 하고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나라에서 연결해주는 건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알아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신우가 삐쳐서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있죠. 하여간 애를 낳아도 그 싸가지 없는 성격은 여전했는데 저는 이젠 적어도 나한테 전화는 하지 않겠구나 홀가분하게 생각했죠. 막말로 신우는 남편 월급도 좀 되고 시댁도 풍족한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신우 시댁은 좀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신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월급은 한 4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결혼 전부터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 개인적으로 진빚까지 있어 300만 원 정도는 빚 갚는 데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는데 집에는 3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육아수당 나오니 그걸로 생활하라는 건데 돈이 더 필요하면 알아서 돈을 빌려 쓰라고 했답니다. 진짜 쓰레기 아닌가요?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신우는 아마도 서방님의 멀쩡한 겉모습만 보고 낚시질을 한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집단에는 머리를 굴릴 게 있긴 했는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저더러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 잠깐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기분이 참 쎄하더군요. 제가 원래 직감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각오를 하고 그날은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보고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잘 왔다고 한꺼번에 얘기하자고 자리에 앉으라 하셨어요. 그렇게 거실로 들어가니 신우가 조카를 안고 저희 부부를 반겼는데 역시는 역시였죠. 시어머니가 곧장 자기 생각이라며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들으나 마나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참에 살림 좀 합치자. 우리 집도 팔고 니네 집도 팔고 얘네 전세 보증금도 빼서 3층짜리 빌라를 짓는 거야. 1층엔 우리가 살고 2층엔 우리 딸내가 살고 3층은 니네가 살면 어떠니? 쌍둥이 있고 우리 동기도 있으니 셋이 어울려 같이 놀면 좋잖아. 원래 애들은 애들 사이에서 크는 거다. 그러다 서로 품앗이 하듯 애도 봐주고 그럼 좋잖아. 니들도 쌍둥이 낳고 데이트다운 데이트 해본 적 없지? 우리 살림 합쳐서 같이 살면 그런 것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 어때? 괜찮지 않니? 듣고 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웬일이야? 그런 생각도 하고 오빠 생각도 그렇지. 나는 완전 찬성이야. 언니는 어때요? 저요? 저는 당연히 싫죠. 막말로 저런 힘든 시기도 다 지났고 뭐 한다고 멀쩡한 집을 팔아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살아요? 데이트다운 데이트요? 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 주말이면 소파랑 한 몸처럼 되어 있는데 같이 나가면 싸우기만 하죠. 뭐? 그러지 말고 너도 잘 생각해봐. 어머니, 저는 몇 번을 생각해도 제 대답은 노예요. 저 아가씨랑 묶어서 공동육아 시키려고 그러시나 본데 죄송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 정도는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가씨, 이거 아가씨 생각이죠. 저 다 보여요. 그리고 몇 번을 생각해도 대답은 같은데 뭐하러 시간을 끌어요. 저도 쌍둥이 키울 때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좀 나아져요. 저 보세요. 아니 그거야 언니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돌진하고 바로 어린이집 보냈고 저는 새돌까지 꼼짝 말하니까요. 그래서 저더러 아가씨의 새돌까지 같이 육아하자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인생은 애만보다 끝나는 거예요? 너는 말을 해도 뭘 그렇게 하니? 누가 너더러 애 도맡아 키우래?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라는 거지. 그것도 싫어요. 싫은 걸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어머니도 제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피하셨잖아요. 왜 또 그 얘기를 꺼내? 내가 사과했잖아, 미안했다고. 네, 그래서 저도 그 사과 받고 그 일은 덮었는데 이건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한 가족인데 너만 편하면 그만이야? 네 신우 고생하는 건 안 보이냐고. 얘 살 빠진 것 좀 봐라. 너는 안쓰럽지도 않니? 네, 저만 하면 양반이죠. 저는 쌍둥이 키울 때 탈모도 왔어요. 살이요? 저는 그때 43kg까지 빠졌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셨나 보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안쓰럽다고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쓰러운 아가씨 많이 도와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제가 뭐 못할 말 했나요? 아, 언니,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요. 언니는 쌍둥이 키워서 하나는 껌이잖아요. 언니야말로 경력자고 인재인데 저는 언니 도움 받고 싶어요. 우리 남 아니잖아요. 요즘은 애 때문에 남편이랑도 사이가 멀어지는 기분인데 쟤 이러다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네? 설마요. 다른 애도 아니고 자기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그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놈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요. 월급 받아서 한 달에 30 주는 놈이 남편이에요? 애 아빠예요? 저 같으면 바로 잘랐어요. 예,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래서 뭐 내 딸더러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어머니도 그래요. 제가 뭐 못할 소리 했어요? 그런 남자면 없는 게 낫죠. 그 30도 나중에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자기야 왜 그래? 설마 그러겠어?
빚 다 갚으면 그때 몇백 주겠지. 꿈깨. 주식이랑 코인 하던 놈이 그걸 끊어? 개가 똥을 끊어라. 서방님 절대 그거 못 끊어. 언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남의 남편 흉을 봐요? 뭐? 개가 똥을 끊어? 진짜 애 봐주기 싫으니까 별소리를 다 해. 오빠는 왜 등신처럼 가만히 있어? 언니가 저라면 오빠라도 나서서 언니를 혼내야지. 그래, 너는 기껏 같이 와서는 왜 가만히 있는데? 설마 너도 같은 생각이야?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애 키우라고 지금 부른 거야? 공동육아라고 서로 같이 돕자는 거지. 내가 쌍둥이를 봐줄 수도 있어. 쌍둥이가 네 애를 보겠지. 됐다 그래. 엄마, 아들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어 그래? 이혼 같은 소리 하네. 네 처가 이혼 소리 하니까 너까지 따라하냐? 신우 애 좀 본다고 이혼 소리를 해? 네, 해요. 저 아가씨 애 봐줄 바에는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쌍둥이는 제가 키울게요. 어차피 저랑 저희 친정 엄마가 키웠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진 않으실 거죠? 달라고 해도 안 뺏겨요. 소송하셔도 돼요. 그동안 안 도와주신 것들 제가 소명할 수 있고 이길 자신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 애들 양육비 좋아해. 한 해당 100만 원, 총 200. 알겠지?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이혼을 해? 그럴 일 절대 없어. 엄마, 봤지? 나 엄마랑 우리 와이프 중에 고르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우리 와이프야. 나 절대 이혼 못해. 뭐야 이놈아? 그래서 너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낳아주고 키운 엄마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게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안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일은 좀 네가 알아서 해. 언제까지 식구들한테 민폐 끼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혼당해야겠냐? 됐고, 이럴 거면 다 연 끊어. 무슨 집을 팔고 공동육아를 하래? 나라도 싫겠다. 안윤, 너는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공동육아 하자고 해. 지도 못할 거면서. 남편은 제가 이혼 소리 한번 하자 기겁을 하고 입에 따발총이라도 장착한 듯 자기 엄마, 자기 동생을 향해 따다다다 바른 말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남편 하나는 잘 키웠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불효자를 키웠다고 땅을 쳤겠지만 저한테 준 이상 그 아들도 제 몫이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남편의 쉴 새 없이 쏘아대는 바른 말에 시어머니도 신우도 똥 씹은 얼굴이 되어 저를 노려봤는데 남편은 곧장 제 눈을 가리고는 보지 마.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자. 라며 제 팔을 잡아 끌었는데 신우가 울면서 그랬어요. 자기 결혼할 때 오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자기 결혼시키느라 엄마는 갯돈도 깨고 대출도 받아 힘들게 산다며 너무하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살짝 움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곧장 그러게 결혼 전에 그렇게 돈을 까먹었으니 집에 돈이 있겠어요? 이건 우리 탓이 아니고 아가씨 탓이에요. 착실하게 일해서 돈이나 벌지. 아가씨가 까먹은 돈 계산은 해봤어요? 그 돈 있으면 어머니 말씀처럼 집 짓고도 남았겠네.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아우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다고 자식복이 이리도 없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먼저 갈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판단하고 말 것도 없다며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는데 처음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죠. 자기는 이제 시댁 없어. 전화도 받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지금 나 때문에 화났어? 내가 심한 말 했다고? 아니, 심한 말이라고 할 것도 없지. 사실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전에 그랬잖아. 이런 날이 오면 잘 판단하라고. 근데 내가 왜 고민을 해? 당연히 내가 책임질 식구는 자기랑 우리 쌍둥이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래. 어쨌든 나한테는 부모고 동생이잖아. 알았어. 그리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빈말 아니야. 이젠 나만 믿어. 이 오빠가 해결한다. 이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마누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명절 같은 것도 이젠 없어. 정말? 정말 그렇게 살아도 돼? 되지.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까? 평소랑 너무 다른데? 아무튼 나 믿는다. 우리 남편 지금 보니까 진국이었네.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 내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저희는 웃을 상황이 아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시아버님 신호까지 계속 전화를 걸길래 핸드폰을 꺼놓고 다음날 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중간에서 남편이 정말로 손을 쓴 건지 제 핸드폰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른 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저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여 남편이 중간에서 저 모르게 도움을 주기도 했나 걱정이 되어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러고 싶어도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라고 했어. 아버지가 호적을 파겠다고 쌍욕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어. 나 이제 안씨 아니야. 저는 그때만큼은 철없는 남편이 저런 성격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어설픈 효자이고 성격도 꽁하는 편이면 저렇게 생각도 안 할 텐데 아마도 저는 남편의 저런 엉뚱하고 유머스러운 면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쌍둥이랑은 정신 연령이 잘 맞아 셋이 잘 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남편도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커서 밖에 나가 데리고 놀만하다고 쉬는 날이면 공원이다 놀이터다 주구장창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덕분에 저만 놀았어요. 공부도 하고 친구들 만나 놀기도 하고 특히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않으니 명절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남편도 자기 집에는 달리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니 시간이 무섭게 흘렸고 아주 오랜만에 시어머니한테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군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간호사 전화로 전화를 건 거라며 돈 좀 붙여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라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애로 보이는 남자애를 데리고 오른팔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애가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 가스불에 올린 주전자를 친 모양이었는데 그게 신우애한테 쏟아질 걸 시어머니가 몸을 날려 그 뜨거운 주전자를 당신 팔에 뒤집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난리 때문에 화상을 입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고 하셨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신우와 시아버님에게 연락을 했다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저한테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원비를 내드리고 치료가 끝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들었는데 시댁 집꼬라지가 말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그 사이 서방님 사채비까지 지면서 이혼을 했고 시댁으로 들어와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신우는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며 아이는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자꾸만 밖으로 돈다고 했어요. 아니 지혜를 왜 자기 엄마한테만 맡겨놓은 건지 시어머니 처지를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지랖에 이제라도 신우를 자립할 수 있도록 내치라고 했다가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식을 왜 내치겠냐며 저더러 너랑 나는 어차피 연도 끊었는데 얼른 네 집으로 꺼지라고 소리를 치셨고 저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 팔자가 그저 불쌍하기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 그냥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들으면 속상할 말이니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자기는 자기 식구들 보고 싶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다녀와. 나는 괜찮아. 나는 남이지만 자기는 아니잖아. 자기 동생 어쩌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나 이미 다 알아. 효은이 이혼당했어. 쌍놈의 새끼. 사채까지 손댄 것 같더라고. 효은이 그기 집에 가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라.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어. 누가 누굴 도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야 지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 아빠도 말년에는 좀 편해지지 않겠어? 솔직히 나보다 지가 부모덕을 다 보고 살았는데 지가 해야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물론 저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은 남편한테 괜히 미안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남편은 제 마음을 다 아는 건지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 옆에 제가 있어 다행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평생 아끼고 위함에 살겠다고 그 꼭 잡은 손으로 약속했는데 언젠가는 아이들이 다 크고 떠나도 제 옆에 있어줄 이 멋진 남편을 위해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해봅니다. 저는 바라던 미장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좋은 게 일당도 많이 주고 팀으로 하다 보니 재미도 있는가 하면 제가 사정이 있어 빠지게 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은 제가 아이들이 어려서 제 사정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저랑 같은 기혼 여성이거든요. 연령대도 다양해서 같이 일하면서 수다를 떨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천직인 것 같아요. 일도 너무 재미있고 돈도 벌고 언젠가는 내가 살 집을 내 손으로 꾸밀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한데요. 요즘은 남편도 하는 일이 잘 되어 연봉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많이 올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는데 사는 게 만만치는 않아도 즐거운 것 같아요. 저도 제 가정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람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큰 욕심은 없지만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내 가족 앞으로 평생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꼭 좋은 대학을 나오진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남편과 저도 지금 마음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서로의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는데요. 그때 남편의 손을 잡고 다짐했듯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려고요. 남편이 저를 선택했듯 저 역시 남편을 제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했는데 저도 책임을 다해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우리 남편 많이 사랑한다는 말끝으로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신나는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